이제 김프로님의 시간 미스터 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한번 줘보십시오. 헤드라인이 좀 긴데요. 테슬라 65% 폭락에 머스크 2천억 달러 날린 역사상 최초의 사람. 그 밑에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 사진인데 여유가 작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천억 달러라는 게 우리 돈으로 한 250조 넘는 돈이잖아요. 예. 2천억 달러를 자기 주식 고점 칠 때 대비해서 연말에 딱 계산해 보니까 2천억 달러가 증발이 돼 버렸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평가액이 네, 역사상 이런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부자도 없었겠죠, 사실. 그래서 언제 기준이냐?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억만장자 아니고요. 억만장자. 머스크의 재산이 2021년 11월 4일에 3,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9조 와. 정점을 찍은 바가 있는데 올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65%나 빠졌죠. 뭐 연말에 훨씬 더 급하게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1,370억 달러로 줄었다는 거죠. 조금 감이 좀 다르잖아요. 3,400억 달러 갖고 있다가 1,370억 달러 갖고 있다. 그래도 1,370억 달러를 환전하면 얼마냐? 173조. 예. 173조 있다고. 1,730억 달러가요? 1,370억. 1,370억 달러. 1,370억 달러가 173조라고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틀어서 제일 부자죠, 사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2천억 달러가 날라가서 인류 역사상 근데 뭐 역시 블룸버그도 이런 거 뽑아내는 걸 좋아하네요. 인류 역사상 이만큼 재산 손실을 기록한 사례가 처음이다 이런 건데 자 굳이 연초부터 일론 머스크의 그 큰 부자가 사실 뭐 일렉트릭 머니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 돈이긴 한데 예. 그만큼 평가손이 낮다라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전반적인 2021년과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홀 이어의 전 세계를 관통하는 경제 질서가 하나 바뀐 게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테슬라는 시대의 성장주거든요. 맞아요. 예, 아마 지금도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상장된 주식 중에 가장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주식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테슬라겠죠. 예. 물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도 생기고 이미 이제는 뭐 이 캐펙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장의 궤적을 그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후행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나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이제 더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아직도 전기차의 침투율은 가야 될 길이 멀죠, 사실은. 예. 예, 아마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전기차 타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네. 예, 비교적 좋은 차를 타시는데도 전기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오자마자 테슬라를 급습을 한 거죠. 왜? 성장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가 계속 훼손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건 사필기정이다. 왜? 인플레이션이 오면 성장률은 닫히게 돼 있다라는 그 로직이 테슬라 주가에도 어김없이 반영이 된 거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냐 더 빠졌냐의 문제지 성장주라는 이 카테고리로 분류된 주식들은 다 빠진 거거든요. 예.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크게 봐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애플마저도 훼손당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 그게 아닌 쪽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뭐 뭡니까 정유주라든지 뭐 식음료라든지 예. 이런 거 강건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유통주 일부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돌고 도는 거니까 굳이 일론 머스크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다. 일론 머스크는 최대주주이자 CEO잖아요. 테슬라의. 네네. 예. 근데 최대주주이자 CEO는 뭘 위해서 또 누굴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데피닛이 명확해야 돼요. CEO가 뭘 하는 사람이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은 성장의 가치를 계속 애드업 시키는 일도 CEO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CEO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 곧 주주를 위해서 일했는가라는 데서 퀘션 마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주주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이해관계자, 이해상관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주주, 뭐 임직원, 또 거래처, 사회 이걸 다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전 세계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가 주주 자본주의는커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 이해상관관계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테슬라를 성장시키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니까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뭐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주 지켰다 이런 그래서 팬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최소한 작년 한 해 동안 일론 머스크의 행동들을 보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하는. 예. 뭐 트위터를 샀다 팔았다 다시 샀다 안 샀다 다시 사는 그런 형태라든지 또 직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과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주와 종업원과 또 그 관계된 그 거래 업체와 혹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숏을 친다, 버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고 그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과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합쳐지면서 무려 주가가 65%나 빠진 거죠. 근데 65% 빠진 주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넘버 투 하던 회사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가 다시 개선되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두 가지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거나 예.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주를 위해서 또 이해상관관계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그런데 첫 번째도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었던 후발 업체들의 추격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일론 머스크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은 예측 불가하죠. 예측 불가하죠. 근데 일론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론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냥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는 겁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원래 그렇기도 한데 원래 저는 일론 머스크의 평전을 좀 읽어본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 때부터 이렇게 스토리도 좀 알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 성향이 캐릭터가 좀 있는데 있고. 근데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고 나서부터 훨씬 더 그런 경향성이 예측 불가 경향성이 강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 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이 그만큼 작았는데 지금은 한마디 하면 그거에 의해서 기억나세요? 2020년, 2021년에 저 일론 머스크가 흔들었던 게 뭡니까? 암호화폐 흔들어 버렸잖아요. 암호화폐 산다 그러고 그게 폭등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야 세상에 일론 머스크 한 사람에 의해서 저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돈나무 그 캐시우드의 예에 대해서 그렇지만 절대 CEO와 펀드 매니저는 추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추앙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상화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건 굉장히 리스크의 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딱 두 가지 인플레이션의 향배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보자. 네. 두 번째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꼭 점검해보고 그 기업의 경영진이 건강하고 건전할 때 뭐 어떤 거시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지. 그게 돌발이고 예를 들면 예측 불가고 그러면 쉽지 않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고요. 우리 권 팀장님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어떻게 23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기쁨을 어떤 뉴스를 통해서 주실 예정인지 뭐 짧게 한번 계획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팀을 좀 더 꾸려서 미디어 팀을 좀 꾸리려고 하는데 올해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론이 항상 그 독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언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저희 시청자들 같은 경우가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리고 뉴스를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뉴스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거에 포커싱을 좀 더 맞추고자 해요. 그래서 3프로 TV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시청자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매칭을 시켜서 정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정보들 중에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여러분이 관심 갖는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올 한 해도 정말 토끼처럼 여기저기 현장을 잘 뛰어다니는. 근데 토끼 좀 별론데. 토끼띠예요. 왜? 아. 토끼 왜요? 토끼 너무 빨라요. 토끼가 네.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결론 내잖아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토끼 또 해니까 예. 네, 우리 건티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